네,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 계속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온 레지스터의 이펙트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안테나와 온 레지스턴스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서는 온 레지스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온 레지스턴스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어줘서 손실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보게 되면 이제 V인과 Vout의 관계가 0.9 이상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0.9 이상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55이니까 R온의 저항은 5.6온보다는 작아야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의 값 R온은 UNCOX L분의 W VGS-VTH분의 1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죠.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값 L분의 W의 값을 최소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저희가 오퍼레이션 리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리전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퍼레이션 리전을 이제 바이폴라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바이폴라 경우가 다른데, 바이폴라는 이제 여기가 세츄레이션 리전이었죠. 근데 저희가 세츄레이션과 액티브 리전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구간을 저희가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은 구간, 전류가 이와 같이 증가하는 구간을 이제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 이때 조건은 VGS-VTH보다 VTS 값이 작으면 트라이오드 리전, 크면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쪽 확보 리전에 대해서만 커런트를 구했었는데, 만약에 VDS가 VGS-VTH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게 된다. 이때 L의 길이가 상당히 긴 채널이라면, 채널의 길이가 길면 롱 채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류가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흐르게 됩니다. 일정하게 흐르게 된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용어 설명을 하나 하면 VGS-VTH의 전압, 이 전압을 저희가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전류의 값이 저희가 앰플리파이어를 동작을 시킬 때는 다음같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VGS와 ID의 전류의 관계가 스퀘어 형태로 표현이 되죠.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모스펫을 스퀘어 로우 디바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퀘어 로우 디바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새추레이션 리전에서는 저희가 이 채널의 길이가 상당히 긴 경우를 가정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전류의 값이 플랫하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음과 같이 전류의 값은 VDS의 값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VGS의 값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볼테이지의 값에 따라서 전류의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점선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트라이오드 리전과 새추레이션 리전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점선은 VG의 값이 마이너스 VD의 값이 VTH의 값이 되는 경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새추레이션 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드레인의 전압이 게이트의 전압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트라이오드 리전에서는 이제 VG-VT의 값이 VTH보다 작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새추레이션 리전에서 동작을 하고 VG-VD가 VTH보다 큰 경우는 다음과 같이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동작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그젠플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정도 되는 값을 갖는다고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VTH의 값이 0.4V, UNCOX의 값이 100 마이크로암페어 퍼 볼트의 스퀘어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 이때 저희가 게이트 볼테이지의 값을 한 10mV 증가했을 때 드레인의 볼테이지는 어느 정도 바뀌게 되는지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VDS의 값이 1V가 되죠. 그래서 전류의 값은 2분의 1 뮤 COX 1분의 W VGS-VTH의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1V고 VTH의 값이 0.4V, UNCOX는 마이크로 암페어 퍼 볼트해지고 1분의 W는 0.18분의 2의 값. 이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게 되면 ID는 0.2mA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X의 전압 다음과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V는 1.8V, ID, RD의 값은 저희가 1V가 되죠. 그럼 얘가 0.8V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는 새추레이션 리전에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저희가
게이트 전압을 10mV 증가를 했으면 게이트가 1.01V가 되죠. 그럼 전류의 값은 0.2mA에서 0.2067mA의 값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Vx의 전압은 766V이다. 그래서 10mV를 증가시켰더니 34mV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그젠플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현상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죠.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현상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리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핀치 오프 현상은 다음과 같이 상황에서 저희가 핀치 오프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드레인 전압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 이 지점이 핀치 오프 지점이고 드레인 전압이 더 증가된 경우 이 지점이죠.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펙티브한 채널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원래는 L의 값에서 L-의 값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전류의 값이 원래는 전류의 값이 L분의 1의 ID의 값이 비례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 다시 L-분의 1로 전류가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다시 쓰게 되면 이 값은 L 플러스 L 마이너스 델타 L에 해당하는 값에 비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ID의 값이 그래서 L 마이너스 델타 L에 해당하는 값은 이에 해당하는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델타 L의 값이 L보다 훨씬 작으면 이 값을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증가되는 값을 L분의 델타 L만큼 증가되는 전류의 값을 저희가 다음과 같이 람다 VDS의 형태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람다 VDS 형태로 표현을 해줬고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VDS의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펙티브한 채널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전류의 값이 이제 1 플러스 L분의 델타 L 짧아진 채널의 길이와 원래 채널의 길이의 비율만큼 전류의 값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류가 증가하는 특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원리 이펙트의 효과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콜렉터의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콜렉터 이미터 간의 디플레이션 리전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베이스단의 이펙티브한 위스의 값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특성과 유사하게 저희가 채널의 이제 모스펫에서는 채널의 길이가 이펙티브하게 작아지면서 전류의 값이 증가하는 현상을 저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채널 랭스의 값이 전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VD의 전압에 따라서 채널 랭스의 델타 L의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달라지는 값을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해줬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저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파라미터 람다를 저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값은 저희가 VDS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ID의 값이 증가하는 값을 이제 리니어하게 표현한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람다의 값은 채널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채널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람다의 값이 작아지게 되고 채널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람다의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의 효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VDS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기울기의 값을 이제 람다의 값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코에피션트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코에피션트는 L의 길이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L의 길이가 짧게 되면 이펙티브한 값이 델타 L이 일정하다고 하면 L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이 값은 감마와 비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마의 값은 L의 길이에 따라서 이 L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L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채널 랭스의 길이가 짧으면 L 값이 크고 채널 랭스의 길이가 길면 같이 람다의 값은 작아진다. 이 경우에는 람다의 값도 커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파라미터의 값은 저희가 이 채널의 길이를 설계할 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널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팩터를 다음과 같이 회로 설계자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의 코피션트까지 살펴봤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모스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이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바이폴라 앰플리파이어에서 공부했던 거와 유사하게 이와 같은 값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전류의 값이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다음과 같은 전류를 VGS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트랜스 컨덕턴스는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폴라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D분의 IC로 상당히 간략하게 표현하고 전류의 값에 비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트랜스 컨덕턴스 값은 다음과 같은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μN COX VGS-VTH의 값을 GM의 값으로 넣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2분의 1 GM의 VGS-VTH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GM의 값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얘를 양변에 2를 곱해주고 VGS-VTH로 나눠주면 GM의 값은 VGS-VTH분의 EID의 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혹은 저희가 이 VGS-VTH에 대한 식을 이 전류의 식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VGS-VTH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VGS-VTH에 이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GM의 값은 그러면 이 μN COX L분의 W의 값이 이 루트 CM 값으로 달라지게 되죠. 루트 CM 값으로 바뀌게 돼서 여기에 루트 ID를 곱해주면 되죠. 이 μN COX L분의 W ID의 형태로 트랜스 컨덕턴스의 값을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랜스 컨덕턴스의 값을 세 가지 형태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트랜스 컨덕턴스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 VGS 값을 바꿨을 때 ID 값을 얼마나 스트롱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펫이나 바이폴라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저희가 트랜스 컨덕턴스였죠. 그래서 모스펫에서는 트랜스 컨덕턴스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그러면 VGS-VTH의 값, L분의 W 값, ID의 값이 이와 같이 존재를 할 때 그러면 L분의 W가 콘스탄트한 값을 갖는다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L분의 W가 콘스탄트 하면 여기 콘스탄트 값과 콘스탄트 값을 가지면 μN COX는 공정이 정해지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과 VGS-VTH가 비례하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L분의 W가 콘스탄트 값이면 이 값이 콘스탄트하기 때문에 GM은 루트 ID의 값과 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VGS-VTH가 콘스탄트한 값을 가지면 이 값이 콘스탄트하고 이 값이 콘스탄트한 값을 가지면 GM의 값은 L분의 W와 비례하죠. 비례하게 되고 GM의 값은 또 ID의 전류와 비례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L분의 W가 콘스탄트 값을 갖고
또는 VGS-VTH가 콘스탄트한 값을 갖습니다. 또는 저희가 VGS-VTH가 아니라 ID의 전류가 콘스탄트한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ID의 전류가 콘스탄트하다. 콘스탄트 ID의 전류의 값을 가지면 그러면 이 ID가 콘스탄트하면 GM의 값은 루트 L분의 W와 비례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D의 값이 일정하다고 하면 GM의 값은 VGS-VTH분의 1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랜스 컨덕턴스는 바이폴라인 경우에는 AC로 간략화할 수 있다. 하지만 모스펫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트랜스 컨덕턴스를 세 가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베리어블 파라미터는 L분의 W, VGS-VTH, ID 세 개의 베리어블을 갖는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에 따라서 GM의 값이 변하게 되고 더불어서 다음과 같이 L분의 W가 컨스탄트 할 때 VGS-VTH가 컨스탄트 할 때 혹은 ID가 컨스탄트 할 때 다음과 같이 트랜스 컨덕턴스는 다음과 같은 비례 관계식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모스펫을 이용해서 회로 설계를 할 때는 ID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L분의 W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혹은 VGS-VTH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 값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고했습니다.